자,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에피소드 5를 다뤄볼 건데요. 이번 원작에서 정말이지 가장 가슴 아픈, 그야말로 엄청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순간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잠시나마 천국을 맛봤던 한 소년이 어떻게 순식간에 다시 끔찍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화면에 있는 낸시의 이 대사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이 거짓말이 잔뜩 섞인 가짜 애통함이 우리 주인공의 세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덫의 완벽한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길거리 납치극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상황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만 되감아 봐야 합니다. 섹션 1, 잠시 허락된 평화입니다. 법정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올리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아주 낯설고도 평화로운 순간부터 한번 짚어보죠. 자, 올리버의 새로운 현실은 그야말로 꿈 같았습니다. 마음씨 좋은 부자 브라운 누르 씨에게 구조했는데다가 배드윈 부인이라는 아주 따뜻한 분의 보살핌까지 받게 되잖아요. 푹신한 침대에서 죽을 뻔했던 열병도 이겨내고 빳빳하고 예쁜 새 옷도 선물 받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구빈원 시절의 누더기 옷은 완전히 팔아버렸고요. 그러니까 원작은 여기서 일종의 이카루스의 궤적을 아주 영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올리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따뜻함과 배부름 그리고 사랑을 겹겹이 쌓아 올리면서 곧 닥쳐올 처참한 추락을 위해 아주 완벽한 거짓된 절정을 세팅해둔 거죠. 다음으로 섹션 2, 미스테리한 초상화입니다. 이 안전해 보이는 피난처에는 아주 거대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대체 이 그림 속에 슬픈 눈빛을 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올리버가 브라운 로우 씨 저택의 가정부 방에서 극진한 간호를 받던 중에 벽에 걸린 온화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초상화에 완전히 푹 빠져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윈 부인에게는 저 그림 속 눈이 마치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라고 털어놓기까지 하죠. 뭔가 예사롭지 않죠? 이 대목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핵심 낯을 제대로 내려줍니다. 브라운로우 씨가 그 초상화 아래에 앉아있는 올리버를 우연히 보게 되는데 이 소년이 캔버스 속 여인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눈, 머리, 입 모양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세한 주름의 느낌까지. 마치 살아있는 복사본 같았단 말이죠. 이 깨달음의 순간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올리버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져 기절하고 맙니다. 이어서 섹션 3, 믿음의 심부름입니다. 기절에서 깬 올리버가 이제 막 자기 과거에 대해 알아가려던 찰나에 아주 갑작스러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브라운로우 씨와 그의 친구 그리미그 씨의 시각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브라운로우 씨는 올리버의 맑은 얼굴에서 진실을 보고 아이의 타고난 선함을 굳게 믿거든요. 반면에 새롭게 등장한 그리미그 씨는 완전히 냉소주의자 그 자체입니다. 이 타고난 도둑놈이 조만간 집안의 은그릇을 몽땅 훔쳐서 달아날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독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큰일이 터지겠구나 하는 엄청난 극적 아이러니가 세팅되는 겁니다. 자, 브라운로우 씨는 친구의 그 의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리버에게 무려 5파운드라는 거금을 떡하니 쥐어줍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반납하고 책값을 지불한 다음 잔돈 10실링을 챙겨오라는 이른바 믿음의 심부름을 믿고 맡긴 거죠. 그럼 이 평화롭던 상황이 어떻게 그야말로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는지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분. 올리버가 책과 5파운드를 들고 아주 자랑스럽게 집을 나섭니다. 2분. 베두인 부인에게 해맑게 끄덕 인사하고 행복하게 길모퉁이를 돌죠. 그리고 3분. 갑자기 누군가의 두 팔이 올리버의 목을 확 낚아채듯 휘감아 버립니다. 진짜 단 몇 분 만에 그 순수했던 심부름이 무자비한 덫으로 돌변해버린 겁니다. 섹션 4, 길거리 기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런던 거리의 그 끔찍한 아수라장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팩인의 사주를 받고 숨어있던 낸시가 길거리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소름 돋는 대국민 연기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올리버가 성실한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서 나쁜 도둑놈들이랑 어울려 다닌다면서 막 울부짖거든요. 사람들이 가출 청소년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편견을 아주 교묘하게 무기화해서 공포에 질린 이 어린 소년을 철저하게 고립시켜버리는 거예요. 올리버를 향해 쏟아지는 사람들의 반응 좀 보세요. 전후사정도 모르는 구경꾼들은 낸시의 가짜 눈물에 속아 넘어가서 다들 낸시 편만 듭니다. 자기는 팬텀빌에서 온 고아라고 아무리 필사적으로 소리쳐봤자 올리버의 호소는 사람들에게 그저 철없는 변명으로 묵살당하고 맙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납치극이 톱니바퀴 맞물리듯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공범인 빌 사이크스가 하얀 개를 데리고 술집에서 팍 튀어나오더니 올리버가 들고 있던 책을 보고 자기가 도둑 맞은 거라며 억지를 씁니다. 그러고는 거칠게 책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르죠. 그런데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버릇없는 아이가 마땅한 훈육을 받는다면서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소년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바로 그 대중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납치극의 완벽한 조력자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제 이번 해설의 클라이맥스인 섹션 5, 비극적 오해입니다. 이야기의 시선이 두 개의 파괴적인 관점으로 잔인하게 쪼개지는 지점이죠. 원작은 독자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두 가지 현실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따뜻한 거실과 차가운 거리의 대비 한번 보실까요? 한쪽에서는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올리버를 기다리다가 브라운로우 씨와 그린위그 씨가 째깍거리는 시계만 바라보며 결국 저놈이 돈을 들고 튀었구나 하고 단정지어버립니다. 올리버를 향한 굳건했던 믿음과 명예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죠. 반면 같은 시각 얼어붙은 런던의 뒷골목에서는 올리버가 사이크스와 렌시에게 멱살이 잡힌 채 음침한 미궁 속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자유를 빼앗기는 이 대비가 정말 소름돋게 묘사됩니다. 결국 이 장면에서 진짜 가슴 미어지는 핵심은 올리버가 단순히 신체적인 안전만 빼앗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에 저녁 8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소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기를 믿고 아껴주었던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체념한 채 어둠의 세계로 다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번 해설은 우리에게 아주 고통스럽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유일한 구원자였던 브라운로우 씨마저 자신을 도훔친 도둑으로 확신해버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힘없는 고아 소녀는 과연 어떻게 자기의 결백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의 선함을 증명해줄 시간은 이미 어두운 거실에 째깍거리는 시계 속으로 허무하게 증발해버렸는데 말이죠. 과연 그림 속 여인의 비밀은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 해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강력한 미스터리에 대한 호기심의 불씨를 확 당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